세계적인 물리학의 석학 호킹에 대해 알고 있나요? 신체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살아있는 천체 물리학의 거두죠. 이번 시간에는 호킹의 연구를 통해 블랙홀을 찾는 실마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호킹은 갈릴레이가 죽은 지 300년이 되는 해에 태어났어요. 호킹은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운동도 잘하는 활달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20대에 신경계가 퇴화하는 루게릭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는 길어야 2년 남짓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죠. 2년이 지나도 호킹은 버젓이 살아있고 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기미까지 보였거든요.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거머쥔 호킹은 이때부터 이론 물리학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기 시작했어요. 호킹과 블랙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상당히 무거운 별이 중력 붕괴를 하다가 종착점에 이르게 되면 시공간에 무지막지한 뒤틀림 영향을 만들죠. 이 뒤틀림이 어찌나 심하던지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 만든 중력장이에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수십여 년 동안 블랙홀을 찾아왔지만 그 작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대형 지하석탄 창고에서 검은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과 다름없었죠. 블랙홀이 이렇게 찾기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니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죠. 블랙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황 증거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실마리를 찾아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감마선이 나오면 그곳에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블랙홀은 주변에 있는 천체들을 인정사정 없이 끌어당기면서 압축해요. 그 압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감마선은 방출하는 온도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 공존하는 별 근처에는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별은 혼자서 공존할 수가 없죠. 공전이란 쌍방이 주고받는 인력으로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우주를 관찰하다 보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별이 혼자서 빙글빙글 공존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건 가까이에 블랙홀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별의 질량을 구해서 찬드라 세카레의 한계를 넘는 수준이면 블랙홀일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요. 두 번째 방법에서 발견한 별을 통해 보이지 않는 천체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때 구한 천체의 질량이 상당히 무겁게 나오면 블랙홀로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중력파가 나오면 블랙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별이 중력 붕괴를 하고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중력파가 생기는데요. 그 중력파는 시공간을 통해 퍼져나가게 된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그 세기가 너무 미약해서 검출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파를 확인하면 블랙홀이 시공간을 뒤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관측 자료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미지의 천체가 블랙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것이에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별은 공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별이 공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별은 기체로 되어 있어서 모양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지만 공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별 중심으로 기체를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별의 중심을 향한 중력과 별 밖으로 치솟는 열기가 평형을 이뤄서 별이 수축하지 않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배웠었어요. 2번. 찬드라 세카르는 어떤 별은 백색외성보다 더 수축한 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중력이 강해서 수축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면 원자 사이의 틈을 메우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수축이 멈추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치기 때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 중력이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치는 힘보다 약하면 수축이 멈추게 돼요. 마지막 문제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만한 실마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우선 첫째로 무엇이 나오면 그곳에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바로 감마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공존하는 별 근처에는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나요? 바로 혼자서 공존하는 별 근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별의 질량을 구해서 무엇을 넘는 수준이면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나요? 찬드라 세카르의 한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오면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았죠? 바로 중력파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존재할지 아닌지를 결정한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나름대로 가능성을 그려볼 수는 있죠. 우주도 다르지 않아요. 우주의 미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미래상은 미루어 짐작해볼 수가 있죠. 우주에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는지를 알면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르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찰하면 언젠가는 우주의 비밀을 풀어 우주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이만 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